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똑똑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똑똑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광은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 하시는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시황, 유망 업종,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챙겨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 트로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트로피의 주인공은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를 하신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과 일단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방송 시작 전에 간단하게 운영 방식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똑똑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광은요. 과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느냐. 팍스경제TV의 똑똑한 주선생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오거래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 톡방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한번 살펴봐야겠죠? 과연 5위는 누구일까요? 5위를 기록하신 분은 정진 대표님이십니다. 빠르고 강하게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시는 분인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34.0% 기록하셨습니다. SY로 13.2%의 최고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그 외 종목으로는 웰크론한텍, 마니커가 있네요.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4위는 바로 빅머니 전문가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빅머니를 안겨다 주시는 분인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38.6% 기록하셨고요. 그린케미칼로 23.4%의 최고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공구우먼 그리고 동방이 있네요.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홀릭 대표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 잔소리꾼을 자처하시는 분이죠. 주간 누적 수익률 43.5% 기록하셨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으로 27.2%의 최고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그 외 종목으로는 재룡전기 그리고 하나기술이 있네요. 이제 1위와 2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2위는 바로 김본앤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시스템과 기관 최고의 스펙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주간 누적 수익률 44.6% 기록하셨고요. SM라이프 디자인으로 11.3%의 최고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네요. 이제 마지막 1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1위는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입니다.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꼭꼭 집어주시는 분이죠. 주간 누적 수익률 56.7% 기록하셨고요. 원택으로 12.1%의 최고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SM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웰크론한텍이 있네요. 자, 이제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알아봤는데요. 이 트로피의 주인공은 주간이 아닙니다. 월간인데요.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에단 전문가님이시고요. 에단 전문가님은 131.4%의 월간 누적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윤진미 홀릭 대표님이신데요. 142.4% 기록하셨고요.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저번 주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최병곤 대표님이시네요. 159.4% 기록하셨습니다. 2위와 1위는 3, 4, 5위와 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위는 기계달인 전문가님이 226.4% 기록하셨는데요. 마지막 대망의 1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에서는 기계달인 전문가님이 1위를 하셨는데 이 월간에서는 우리 김본앤칼리 전문가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위를 차지하셨는데요. 228.0%, 1.6%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1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트로피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매번 이 자리에서 MC만 보시다가 네. 이번에는 1위로 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네. 이거 시작하고 처음 1위하고 정말 한 몇 개, 1년이 넘어갔네요. 1년 동안 1위를 못했다가 월간 드디어
1위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손실된 종목의 이 수익의 대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실난 종목들을 빠르게 반등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번 달에 좀 많은 종목들이 좀 수익이 나는데 보통 수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종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건 뭔 말이냐?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 들고 있는 거죠. 한 달 내내 오른 거예요. 한 달 내내. 예, 이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이 다 한 달 내내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중장기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해서 수익률이 많이 회복이 됐구나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트로피 전달부터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우리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 한번 살펴보시면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보시면 다 동일한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데요. 4주차 같은 경우에는 SM라이프 디자인 11.3%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 10.3% 두 개 다 모두 영상 콘텐츠 관련주인데요. 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9.2%, 하나솔루션 8.7%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으로 5.2%의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총 월간 누적 수익률이 무려 228%나 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김본행 칼리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김본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에 링크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11월 28일 월요일 똑똑한 주선생의 외전 수익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전문가님은요. 조금 특별한 전문가님인데요. 매번 이 자리에만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이 오늘 월간 수익률 1위를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렇죠. 이게. 네, 저도 이 자리가 어색해 항상 보이는데요. 높은 자리에만 있다가 한 칸 내려와서 낮은 자리 쓰려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 첫 번째 맨 처음 했을 때 1위였거든요. 맨 처음 첫 달 1위. 그 뒤로 사실상 1위를 억지로 안 한 거예요. 억지로 안 한 거였다가 억지로 맞으신가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안 했죠. 네.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1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1위를 했는데 1위 한 거에 특징이 좀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아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이 11월 달이 어떤 달이냐면 지수가 좀 반등한 달이에요. 네. 지수가 반등하니까 제 수익률이 가장 먼저 1등으로 치고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제 수익률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좀 지수하고 연관이 좀 많다. 오늘 지수가 좀 밀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좀 많이 깨졌어요. 오늘 많이 깨졌는데 정말 솔직하시네요. 괜찮아요. 저는 뭐 어차피 중장기로 보면 다 전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수익실 하나 있고 손절 하나 있는데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손절 하나 있는데
과감하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시작이다 이제. 어. 이게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률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또 리뷰도 계속 해드리겠지만 주로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저희가 중장기 투자했던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조금만 좀 타고 가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데 제가 이 흐름을 어떻게 지금 조절하고 있는지를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단순히 중장기로 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하고 올라왔을 때 다시 수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계속 조절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게 그냥 단순히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마 좀 이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11월은 반등의 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중장기적인 종목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률 1위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전문가님 이제 수익률표를 보니까 진짜 좀 겹치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많죠. 네, 많이 이 있습니다. 종목들을 어떤 포인트에서 캐치를 했는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져가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일 간단한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겹치는 포인트가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주차의 종목, 2주차 종목, 3주차 종목, 4주차 종목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종목이 같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이제 염두에 보셔야 될 게 제가 효성 첨단 소재를 네. 효성 첨단 소재가 있는데 이 효성 첨단 소재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성 첨단 소재가요 11월에 그 11월의 종목이에요 거의 11월의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11월에 쭉 보시면 이게 11월이에요 11월 되자마자 11월 올간 수익왕 여기 수익왕 주려고 네, 딱 11월 되니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깔끔했다. 깔끔하게 쭉 올라. 효성 첨단 소재가 뭐 하는 회사냐? 수소 관련주고 원래 수소 탱크. 원래는 타이어 코드라 그래가지고 화학 분야에서 타이어 코드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타이어에 이제 첨가제 같은 건데 중요한 거는 본업은 그거지만 집중적으로 몰고 있는 신사업이 바로 수소 탱크의 기초 소재 원료가 되는 탄소섬유, 즉 카본. 여러분 카본 들어가면 비싸지거든요. 뭐든지 차에도 카본 제가 최근에 차 한 대 뽑았는데 그렇죠. 그냥 잘 카본으로 엄청 도배가 하셨잖아요. 됐어요. 카본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카본으로 도배가 되면 비싸요. 예, 비싼데 그만큼 철의 10분의 1의 중량, 철의 강성은 10배. 그래서 수소를 담을 때 그 카본 탱크에다 담은 거거든요. 탄소 섬유. 네. 그걸 유일하게 만든 회사가 우리 효성 첨단 소재고 그래서 수소 관련주인데 수소 관련주가 이번에 왜 떴냐? 우리 큰형님 저기 자국 축구 선수들이 아르헨티나 이겼다고 롤스로이스 한 대씩 뽑아주시겠다던 네. 바로 그 큰형님 빈살만 왕세자님이 딱 우리나라 딱 오시니까 오시니까 이게 수소 관련 협력한다는 얘기 듣고 바로 그냥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이걸 효성 첨단 소재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계속 쭉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중장기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손실인 분들이 많으세요. 예, 사실 저도 중장기로 저희가 접근했었던 전략을 들었을 때는 현재도 손실 중입니다. 왜냐하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밀리잖아요. 네. 11월에 많이 회복한 거죠 한마디로 11월에 많이 회복한 건데 물론 재접근 전략을 11월에 또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11월에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 중이고요. 엄청난 수익 중이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점에서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아직 반등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밀릴 것 같으면 여기서 꺾였어요. 11월 20일 날 꺾였을 거거든요. 근데 꺾이지 않고 다시 지지받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수급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의 가장 안 좋은 점 뭐냐면 탄소 섬유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 화학 분야가 좀 별로 안 좋아요. 유가가 뭐 가다가 말아가지고 유가 계속 오르면은 좋을 텐데 그리고 이 자동차 출하량이 많아지면 타이어가 많이 출하되면은 효성 첨단 소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데 타이어 출하량도 차량 출하 대수도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중국하고 좀 연관이 있죠. 중국이 쓸데없이 방역 정책을 열심히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는 바람에 제가 중국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시진핑 저렇게 막 시위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저 상태에서도 중국의 인민들이 막 시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설마 생각이 없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때문에 조금 다시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저는 바닥은 이미 잡았기 때문에 혹시 초성 첨단 소재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아주 좋다. 왜냐하면 협력 얘기가 이제 나왔고요.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사우디는 이제 우리나라가 수소 파트너로 딱 좋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타점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로 반등을 할 수 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라인 하나를 차트에 딱 꺼놨거든요. 아, 그 이 정도는 47만 원까지는 그냥 가지 않을까 하면서 라인 하나 딱 꺼놓은 게 바로 47만 원입니다. 47만 원은 기본적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주 높은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욕심을 좀 더 내보면 한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59만 원. 59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게 효성 첨단 소재가 실적은 좋습니다. 항상 좋아요. 예. 실적은 좋으면 뭐합니까? 향후가 더 좋아야지. 그럼 이제 탄소 소비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효성 첨단 소재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주항공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우주항공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왜 우주항공이냐? 우주항공 관련주냐? 일본의 도레이라는 되게 유명한 탄소 소모 회사가 있어요. 네. 전 세계 탄소 소모에 거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도레이가 주로 뭘 하냐면 우주 항공기 만들 때 그 프레임 같은 걸 만들어요 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항공기도 그만큼 강성이 뛰어나야 되고 우주선도 그만큼 우주선이나 막 위성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강성이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탄소 소모를 쓸 수밖에 없어요. 가볍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효성 첨단 소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수소차도 수소 탱크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주 쪽으로 나아가면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소모를 쓸 수밖에 없다. 물론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소모하고 도레이의 탄소 소모하고 품질의 차이는 납니다. 당연히 일본 도레이사의 탄소 소모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추격하고 있는데 연성하고 물성 성질이 약간 효성 첨단 소재가 좀 딸리기는. 근데 딸리는데 기술력 차이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 테마로 나중에 분명히 다시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내가 좀 보고 있다 하시는 분은 그냥 과감하게 그냥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효성 첨단 소재, 수소자뿐 아니라 우리 우주항공 테마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으로는 뉴프렉스가 있는데 뉴프렉스도 수익이 좋았어요. 네, 뉴프렉스는 그냥 제가 한번 팍스뉴스 TV 다른 방송 시간에 한번 자랑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쵸. 한 번 더 자랑할게요. 좋은 거는 뭐 자랑 여러 번 해도 계속 되니까. 해야죠. 네, 여러 번 해도 되니까 원래 여러분 이 시간 자랑하려고 나온 거예요? 네, 순위 1위 했으니까 여러분 1위 했으니까 자랑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나오는 건데 제가 매번 1위 하면 아니래요. 네. 좀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나셨어요, 우리 김정철 시청자 여러분들 본부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딱 이거 보고 한 시간만 쉬었다가 바로 우리 축구 보고 축구 이기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 뉴프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기분 좋게 한번. 자, 여러분 저는 그냥 아예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11월 11일 금요일 날. 자, 닥터가 뭐냐면요. 제 노란톡방에 제가 공지 알림 단어예요. 키워드가 닥터 딱 치면 이제 알림이 띵 뜹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안 떠요. 안 들어왔으니까 방에 안 들어왔으니까 안 뜨겠죠, 당연히. 들어와야지 뜹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면 이런 걸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닥터 뉴프렉스 최종 전략입니다. 비중 1.5% 보유자 기준으로 6,300원, 6,150원 분할 매수해요. 총 5% 맞추고 손절가 5,620원, 목표가 7,000원, 2,500원, 7,600원. 예. 뉴프렉스 왜 사야 되느냐 뭐 그전부터 얘기하긴 했는데 메타버스 XR 기기, VR 기기 부품 만든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진출한 상태라서 추가 상승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얘기 들었죠. 자, 뉴프렉스가 원래 메타버스 관련주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아니고요. 하드웨어. 오큘러스라고 전 세계 메타버스 이거 있잖아요. 메타버스 하려면 뭐 하나 써야 돼요. 뭐 하나 써야 되는데 멋있는 거 하나 써야 되거든요. 그 쓰고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집에서 쓰시면 돼요. 집에서 쓰시는 건데 그거 쓰면은 이제 오큘러스 부품을 여기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오큘러스가 전 세계 XR 기기 시장 전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애플 등 메타버스 하드웨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그럼 당연히 뉴프레스 부품을 많이 쓰겠죠. 이미 1등에다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2등, 3등 이제 막 후발 주자들이 나오면은 부품 어디 거부터 쓰겠습니까? 1등한테 납품한 애들한테 먼저 쓰겠죠. 예,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럼 당연하면 당연하게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뭐라 그랬어요? 영화 아바타 2 나올 때쯤 메타버스 간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밀릴 때는 그 11월에 최대한 붙여서 하자 관련주들. 그때 11월 최대한 붙여서 보자. 보자 다 올라가잖아 지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점인지. 자, 여러분 날짜 잘 보이시죠 이거? 자 날짜 이거 보이시죠? 11월 10일 이거 보이시죠? 예. 이거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자 이때 자 정확히 우리는 요때 요 포인트 때 매수. 그리고 쭉 올라가서 7,600원을 가볍게 돌파한 이렇게 하면서 최종 수익 실현. 우리 7,400원에도 먼저 던졌어요. 먼저 매도 분할로 매도했었고 그다음에 7,600원이 요 날이고 그렇게 해서 쭉 수익을 거뒀다. 사실은 이거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났어요. 더 많이 났는데 양심적으로 전 딱 7,400원. 네. 저 심지어 여기 전문가들 뭐 어떤 전문가 여기는 박승현 팀이 그런 사람이 있지 않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전 생각하는데 어떤 데 딴 데 가면은 막 진짜 뭐 분할 매도했는데 한 20번 분할 매도해서 최고점에서 자기가 수익 딱 몇십 퍼센트 이렇게. 전 그런 거 안 해요. 왜냐면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죠. 그런 거 하는 그런 거 하는 거 진짜 쪽팔린 거예요. 전문가님 화내지 네, 마시고요. 화낸 거 아니에요. 네. 화낸 거 아니에요. 우리 박승현 TV에서는 그런 사람이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7,400원 수익률 기준으로 그냥 21.5% 딱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자, 아주 그다음 깔끔하게 해놓으셨네요. 네, 뭐 그다음 뭐 종목들 뭐 질문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톡방도 좀 안내 좀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갖고 가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목으로는 PSK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27%. PSK 한번 볼게요. 저는 또 이거 또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27일. 자 여러분 제가 왜 11월에 남자였는지 보니까 다 11월에 최대한 10월 말쯤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올라간 네. 거예요 한마디로. 네. 자 보시면 자 일단 닥터가 닥터 알림이 띵 뜹니다. 안 뜬다고요? 안 들어와서 그렇다니까요. 일단 들어오라니까요. 빨리 들어오시면 떠요. 자 네. 종가의 반도체 장비주인 PSK 비중 5% 매수입니다. 보유 안 한 분들 신규 매수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 드렸죠.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고요. 반도체 소부장 급반등 시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중에 후공정 장비주는 막 차이는 게 막 후공정 장비주예요. 네. 길 가다가 그냥 걸려 넘어지면 그게 후공정 장비주거든요. 근데 전공정 장비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PSK다. 그 다음에 실적 호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메모리, 비메모리 모든 장비를 취급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다. 이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이냐? TSMC 투자를 빼고 삼성전자에 몰려간다. 중국에서 투자를 빼고 삼성전자에다가 집중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결국은 TSMC 점유율을 가져가려면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부터 짓고 라인 증설하고 물량을 때려 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뭐부터 뜹니까? 장비주가 먼저 가서 공장을 먼저 만들거든요. 네. 공장을 만들려면 장비들이 먼저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먼저 수혜받는다. 그래서 PSK를 그때 10월에 얘기 드렸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요때 매수 딱 잡고 살짝 밀렸어요. 살짝 밀리니까 좀 톡방이 별로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 아니 지금 너무 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래도 됩니까? 바로 반등. 네. 쭉 올라왔죠.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와서 저희가 수익 실현 완료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잔량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량은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계속 끌고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첫 삽을 뜬다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가져갈 거예요. 네. 그게 뉴스가 나오면 이제 끝인 거죠. 네. 그게 모르겠어요. 한 1년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1년 한 1년 동안 계속 들고만 있지 않아요? 내려부터 다시 추가 매수하고 다시 올라갈 때 매도하고 하면서 비중 조절할 거다. 자, 그다음 제가 이거를 진짜 입이 터지듯이 얘기했어요. 제가. 네. 콘텐츠리 중앙은
영화 아바타 2가 개봉할 때쯤 돼서 보면은 반등이 나온다. 제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자, 10월 18일. 근데 제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먼저 샀어요. 좀 먼저 샀습니다. 자, 10월 18일. 자, 이지트로닉스. 자, 제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콘텐츠리 중앙 매수 얘기 그 캡처하면서 저 손절한 것까지 같이 갖고 왔어요. 10월 괜찮아요. 10월 달에 수익이 안 좋았으니까 괜찮아요. 예. 이거 10월 달 거예요. 10월 달 거. 근데 사놓은 게 11월 달에 이제 올라간 거죠. 자, 종가의 콘텐츠리 중앙 비중 5% 추가 매수 이렇게 얘기 드렸죠. 콘텐츠리 중앙 드라마, 영화 제작, 영화관 메가박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JTBC 요즘 핫합니다. 그렇죠. 저 재벌집 막내아들 보다가 진짜 쓰러진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어요. 하셨잖아요. 예. 제가 지금 웬만하면 제가 그냥 관련주도 보려고 잠깐 1, 2화밖에 안 보거든요. 네, 계속 정주행하는 6화까지 드라마 보셨나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자, JTBC,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 납품하고 있고요. 물론 이 회사가 만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회사가 레몽레인이만 제작사가 레몽레인이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자, 근데 JTBC의 이 콘텐츠 중앙이 JTBC 산 밑에 있는 자회사예요. 자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JTBC가 잘 되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죠. 예, 그 정도 생각은 그냥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예, 레몽레인 늦었다 그럼 콘텐츠 중앙 갔으면 됐던 거예요. 자, 보시고 자, 영화관 턴어라운드 수혜. 여러분 영화 아바타 2가 12월에 개봉이거든요. 저는 지금 아이맥스 계속 클릭하고 있어요. 빨리 예매하려고. 여러분 그 영화 아바타 2 딱 나오잖아요.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본다, 집에서 본다, 안 보는 이만 못해요. 예. 기본적으로 사람 다 영화관 뛰어갈 거라고요. 아마 영화관 전쟁 날 거야 아마 이때 12월에. 그러면 여러분 12월에 그때 가서 콘텐츠리 중앙 사면 늦어요. 영화관 메가박스를 현재 갖고 있죠. 영화관 지금 워낙 안 됩니다. 워낙 안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시기에서 그게 트리거가 될 만한 게 바로 영화 아바타 2다. 지금 예고편 나오고 있는데 한번 너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손이 떨릴 겁니다. 봐야 되겠다. 근데 영화 아바타 1이 나왔을 때 주식시장이 거의 초토화됐어요. 이제 영화 아바타 1 관련주들이 막 대거 상한가를 막 10방씩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의 그 신드롬이 아마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얘기를 좀 최근에 했으면 괜찮은데 네. 예전부터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8월 9월 때부터 한 거죠 제가. 8월 9월 때 했다가 그러니까 그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연말에 붙여서 사자 그랬잖아요. 미리 근데, 앞을 보셨네요. 근데 이제 제 말 듣고 그냥 미리 사신 분도 계세요. 네. 제가 참 죄송한데 최대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요때 지금 매수를 한 상태고 지금 현재 쭉 매도한 게 없네요. 아직까지 들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콘텐츠 중앙 지금 들어도 됩니까? 톡방 들어오세요 일단. 톡방 들어오시면 관련주가 뭐고 콘텐츠 중앙이 안 되면 어떤 걸 보면 되고 이런 걸 다 제가 얘기 드리고 영화 아바타 2가 올라올 때 3D 관련주들은 뭐가 있고 3D 관련 그때 갔던 종목이 뭐였고 어떤 것들이 갈 수 있는지 추가로 뜰 수 있는지 그걸 전부 다 노란톡방에 제가 얘기 드릴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계속 하려고 하니까 계속 잉여로 한 얘기가 빨리빨리 끝내래요. 빨리 다음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한번 방언 터지면 끊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다 못하니까 노란톡방에서 반드시 노란톡방에 제가 오늘 그 축구 여러분 축구 보세요. 물론 저도 볼 겁니다. 제가 보면서 자료 조금 정리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축구 딱 끝나고 한국이 이겼을 때 제가 이거 그러니까 결과가 상관없이 우리 결과가 상관없이 제가 그때 좀 딱 올려드릴 거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네, 우리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 보시면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겹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타점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도 닥터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알림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1위 하신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주식시장의 이슈에 대한 해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자 미국 증시 혼조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깔려 있지만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 연휴 주간을 맞아서 다소 차분한 모습 보여졌는데요. 다만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 중국의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시진핑 물러나라며 불복종 시위가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차이나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네. 코스피 지수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한번 지수를 한번 보죠. 오늘 딱 여러분 전체 딱 지수를 딱 보면은 여러분 자 상해가 일단 중국장이 별로 안 좋고요. 네. 항생이 좀 세게 밀렸죠. 항생 밀리면 우리나라 증시 좀 밀립니다. 연동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기관들이 습관적으로 좀 잘못됐는데 이 우리나라 기관들이 자꾸 ELS 상품 할 때 항생 지수 가지고 많이 만들어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기관들이 이런 행태 제가 진짜 기관분들한테 참 실망스러운 게 물론 저도 기관 출신입니다만은 진짜 이런 거 좀 그만 좀 하자. 항생 밀리니까 우리나라 또 밀리잖아요. 왜냐하면 ELS 연동하다 보니까 또 그러면 손실 난 것도 다시 시장에 반영되고 하다 보면 지수 같이 다운된 형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뭐 다 이래요. 오늘 좀 기분 나쁜 건 니케이가 별로 안 밀렸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제 일본이 축구가 졌어요. 어제 일본 축구가 졌는데 이상하게 전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제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어디죠? 코스타리카가 골을 넣길래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좋아. 뭐 방방 뛰어다녔는데 오늘 일본이 지수가 그래도 괜찮네요. 일본은 그냥 축구에 관심 끄고 그냥 경제 살리기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제가 일단 30년째 경제가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는 언제 살릴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도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네. 살짝 꺾였죠. 우리나라가 그럼 결정적으로 안 좋은 이유는 뭐냐? 오늘 환율이 좀 세게 올라왔거든요. 원화가 약세가 좀 세게 16.5원이나 원화 약세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된 상태니까 당연히 외국인은 원화가 약세가 되는데 외국인이 왜 매도를 합니까? 물어보면 전 할 말은 없어요. 그럼 공부 안 하신 거니까. 또 우리 톡방에 계신 분들 이런 질문 안 해요. 아니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왜 외국인은 매도를 합니까? 라는 질문 안 합니다. 우리 톡방에 계시는 분은. 왜냐? 다 배우니까. 다 공부하니까.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거든요. 제가 다. 근데 나는 도대체 원화가 약세가 되는데 외국이 왜 파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일단 들어오는 게 먼저예요. 들어와서 공부부터 하세요. 자, 일단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 표시 자산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왜 들고 있어요? 팔지. 자동 반사로 팔거든요. 외국인이. 그래서 최근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 오늘 기관이 사실 더 주적이죠. 기관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연기금 오늘 여러분 연기금이요. 저 매매를 못 한다고 맨날 연기금 놀렸잖아요. 네. 연기금이 해외 주식 투자 성과가 나왔는데 지수 수익률보다 훨씬 못해요. 도대체 연기금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지수 ETF에다 투자해놨으면 돈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둬도 그러면 수익률 중간이라고 갔을 텐데 네. 굳이 월급 줘가면서 운용 인력 써가면서 막 비용 써가면서 주식 투자했는데 지수보다 더 많이 났어. 진짜 연기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연기금은 매매를 이렇게 너무 못하는 거야. 제가 연기금 출신인데도 이 정도로 못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도대체 여튼간에 연기금 매도 못하는데 또 매도했어요. 또 매매도 못하는데 매도를 했다. 연기금 매도한 거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말자. 어차피 매매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자, 그다음에 금융투자 코스닥에서 금융투자 좀 세게 매도를 했죠. 금융투자는 근데 단타를 워낙 많이 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사실 위안화가 약세가 좀 큽니다. 위안화 약세된 게 좀 크다. 위안화 약세가 된 게 우리나라 시장에 좀 바로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2,465포인트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어디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제가 여기 딱 그어놨던 라인이 2,300 잠시만요. 다시 한번 그어놓을게요. 이게 그어놨는데 그래서 사라졌네요. 2,385포인트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깨고 밀리느냐? 여기서부터 하단 지지라인이 아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 나온다고 보고 있을 때 2,465 사이를 좁은 박스권을 그리냐? 그렇지 않고 돌파하고 최소 여기 갭으로 밀었던 자리 갭 한번 메우러 간다 분명히. 그 갭을 메우러 가는 그게 뭐냐? 바로 연말 랠리.
연말 산타 랠리. 산타가 여러분 선물 들고 집에 오진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연말에 여러분이 그 선물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오는 겁니다. 자, 연말에 그럼 왜 오느냐? 오늘 좀 소비 지표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사이버 먼데이, 자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미국 사이버 먼데이까지 지금 오늘 미국 사이버 먼데이예요. 왜 사이버 먼데이냐? 그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가 끝나고 미국 사람들이 직장 가가지고 네. 하란 일은 안 하고 인터넷 쇼핑 겁나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이버 먼데이거든요. 근데 사이버 먼데이까지 해서 매출 수준이 지금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소비가 괜찮아요. 그래서 소비가 괜찮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소비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전쟁 소강세, 자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이 문제인데, 자 중국은 어차피 자충수예요. 네. 중국은 어차피 시진핑이 중국이 지들이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백신 빨리 만들고, 예, 누구나 알고 있죠. 중국이 백신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자기들이 자랑하는데 그게 물백신인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 중국 백신 자기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서 자기들이 백신 맞고 있었어요. 안 걸린다고. 네. 한 번 다 걸렸어요. 근데 다 걸리는데 다 걸린 숫자를 어떻게든 조작하려고 조작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안 되니까 제로 코로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 발등에 자기 찍었다. 자, 1년 전만 해도 중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자기들이 제일 적다고 그렇게 자랑했어요. 인구 대비 제일 적다고. 그렇게 자랑했다가 지금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남들 다 마스크 벗고 응원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도 아파트에서 불 나가지고 빨리 소방차가 와야 되는데 코로나 방역 구조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람이 죽질 않나. 그게 나라입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나라냐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탈중국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 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탈중국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연말 미국의 소비 랠리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FMC 회의 때 분명히 0.50 제가 지난주에 바로 FMC 의사록을 영어 원문으로 딱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각 뉘앙스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예, 뉘앙스마다 다르다고 제가 자료까지 올려드렸어요. 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톡방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톡방이 들어왔으면 그 자료 이미 다 받았어요. 그 뉘앙스별로 차이가 뭔지를 얘기 드렸고 그래서 50bp가 인상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상황을 제가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50bp가 75bp까지 딱 인상하다 갑자기 50bp 한번 딱 꺾였다? 이 꺾이는 게 트리거예요. 바로. 트리거면 그걸 확인하는 시장은 바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2610포인트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밀릴 때는 2385에 붙여서 최대한 관련주들을 매수하자. 그리고 반등 나오면 261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보자. 돌발 변수가 없다면 그렇게 보시면은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시간 관계상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우주항공 테마의 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섹터 조금 더 이슈를 받아서 갈까요? 네, 뭐 우주항공청을 이제 만들겠다. 네. 만든 건 좋아요. 좋은데 예산 낭비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기 전라남도 그 땅끝 마을 그쪽에 네. 우주 발사 시설이랑 다 있고 다 있는데 그쪽에서 몰아서 만들지 왜 굳이 또 우주항공청은 또 내륙으로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문제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무슨 정권마다 뭐 이쪽에 만들었다가 저쪽에 만들었다가 집중이 되겠냐고 이거. 저 일단 요거 하나 좀 얘기 드리고. 네. 아니 뭐 그거는 그냥 지엽적인 거긴 한데. 근데 저는 웬만하면 좀 붙어서 모여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시너지 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 뭐 제가 전체 당국자도 아니고 제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간에 우주항공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가려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우주를 가려면 일단 날아야 돼요. 날아야 되겠죠. 뭘 날아봐야 뭐 우주로 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가 전 정부 때 이미 많이 날았어요. 미사일도 많이 쏘고, 네. 미사일도 쏘고 우리나라 그 누리호 위성 발사 기억나시죠? 네. 위성 발사를 쭉 했는데 위성 발사 첫 번째 발사 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어요? 그냥 억지로 실패한 거야. 미사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려고 탄도미사일 발사했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성 발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뉴질랜드 땅에 뉴질랜드 바다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함대가 거기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미 떨어질 거 알고. 그 정도는 뭡니까? 억지로 실패한 거다. 네. 그럼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뭐라 하니까 그럼 위성인 척 위장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현 정부 들어와서 천 정부 들어오자 현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좀 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들어오자마자 위성 발사했는데 바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현 정부가 뭘 다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전 정부 걸 한 80%, 90% 받아놓고 현 정부의 뭔가의 노력을 좀 더했겠죠. 예,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위성뿐만 아니라 달 탐사선까지 현재 발사한 상태인데 달 탐사선 여러분 그 미국에서 발사했고요. 이미 잘 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우주항공이라고 우주항공이면 우리가 바로 그냥 우주로 나가는 건가? 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궤도 위성 통신이 먼저예요. 저궤도 위성 통신을 하려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이유도 뭐냐면 사실 저궤도 위성 통신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대표적인 거 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우크라이나가 인터넷망 다 파괴됐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인터넷이 우리 젤렌스키 대통령 맨날 SNS 중독자야. 맨날 SNS 뭐 올려. 그렇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할까요? 인터넷 다 파괴되는데.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위성 저궤도 위성 통신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이 바로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 꽤 좋구나. 이게 상당히 괜찮구나. 왜 전쟁이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인터넷이 잘 되고 있을 정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이라고 읽고 사실 이거는 뭐다? 그냥 방산이다. 그냥 방산 공군력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관련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트랙아이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데 자 종목들 살짝만 볼게요. 살짝 보는데 전 대부분이 여러분 방산주들이 대부분이 관련주기도 해요. 관련주기도 한데 민간 관련주는 세트랙아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 인텔리안테크가 위성 안테나 사업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가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가장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나오는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온 종목 실적이 기하급수로 늘었잖아요. 인텔리안테크는. 그래서 나온 종목 중에선 인텔리안테크가 대장주로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하고 방산주 플러스로 보자면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셋 다 포함이 돼요. 네. LIG 넥스원은 장갑차 만드는 회사니까 LIG 넥스원이 발사체 유도 기술, 유도 시스템 같은 건 다 LIG 넥스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IG 넥스원 이 세 개 회사들이 합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히든 종목 하나 있는데 그건 뒤에. 요 관련주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히든 종목 먼저. 앞으로 이쪽은 좀 많이 보자. 그래서 5G 지금 필요 없다. 5G 안 간 이유 딱 하나밖에 없다. 왜냐? 저기에도 위성 통신하면 5G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 5G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네, 5G 본부장님. 아직도 자꾸 계시지 마세요. 그럼 우리 한번 히든 종목 먼저 보고 올까요? 지금 바로 보자고요. 네, 바로 보고 올까요? 왜냐면 바로 관련돼 보죠. 있으니까. 네, 바로 보죠, 뭐. 바로 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드린 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는 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한두 개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네. 이 세 가지 다 하는 거 좋다. 왜냐하면 너무 민간 관측 위성, 저궤도 위성 쪽으로 분포돼 있으면은 방산이 성장할 때 수혜를 못 받거든요. 근데 이 우주항공도 하고 항공기도 하고 방산도 하고 전투기도 하고 관측 위성도 하고 저궤도도 하고 물론 문어다리, 곁다리, 삼다리, 오다리 막 이렇게 하면 좀 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안정적. 차트를 보세요. 안정적입니다.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정말 안정적이죠. 자, 이 종목의 종목 이름 뭐냐?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는 원래는 방산주로 유명한 회사예요. 네. 방산주이자 그다음 전투 FA50 관련주거든요. FA50 그다음에 KF21 보라매의
관련 전투기 부품 관련주예요. 부품 관련주기도 한데 여기서 우주항공도 하고 있고 관측위성, 저궤도 위성도 같이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기 매출 일단 최고치예요.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치다.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G 관련 그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5G 자꾸 5G 관련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안 가요, 안 가. 이게 아니 여러분 5G 누가 5G 쓰겠냐고 여러분. 이제 6G로 바로 넘어가는데 아니 저기에도 위성통신도 막 빠르게 위성통신하고 있는데 5G 설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5G 이제 미련을 좀 버리셔라. 이런 얘기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히든 종목도 우주항공 관련된 걸로 해주셨고요. 이번엔 세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증시 이슈에 관련된 건데요. 12월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다시 중요한 증시 일정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포인트로 어떠한 증시 일정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일단 가볍게 생각해 보시자고. 일단 월초 첫 번째 주 금요일보다 월초 첫 번째 주 금요일 뭡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의 바로 고용지표 나온 날이죠.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고용지표 당연히 중요한데 고용지표 플러스 여러분 이걸 보시면 고용지표 플러스 뭐가 더 중요하냐? 지금 미 연준 위원들이 이번 주에 연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FOMC 회의하기 전에 블랙아웃 전에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네.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저처럼 똑같아요. 그분도 입이 항상 근질근질하신 네. 분들이라.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말 막 해야 되는데 이번 주 내로 말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PMI 다 이번 주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실업률 발표가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자, 이 실업률에서 일단 이거 실업률이 엄청 안 나오면 이게 실업률이 여러분 실업률이 적당히 나와야 돼. 이게 되게 어려워요. 실업률이 높게 나와도 문제고 비농고용자 수가 낮게 나와도 문제인 거예요. 고용자 수 낮게 나와도 문제. 너무 높게 나와도 문제예요.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나와요. 적당히 나와야 된다. 중도를 보여줘야 된다. 지표가. 그 다음에 바로 FOMC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언제냐면요, 여러분.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12월 8일이에요. 8일인데 이때 8일이 여러분 물량이 엄청나게 치고 왔거든요. 막판에. 네. 엄청나게 치고 왔는데 이때 매수로 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배당 지금 올해 내내 기간 외국인 다 팔아놨기 때문에 이거 배당 받으려면 사놔야 되거든요. 주식을. 사놓을 때 키포인트가 뭐냐.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날 그날이에요. 그날. 물량이 많은 날. 그날 만약에 매수를 크게 쌌다. 그 12월장 가는 장입니다.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 장이 세게 오르거나 매수가 세게 나온 달은 그 12월은 끝까지 계속 강했어요. 그거를 통계적인 수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다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12월에 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안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투자를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배당락이 언제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배당 받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주식 투자를 잘못 배우신 거예요.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게 투자입니다. 투자.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당하려면 뭐다? 30일 날 거래소 문 닫아요. 29일 날이 마지막 거래일. 28일 그럼 T 플러스 1이면 언제냐? 27일 날이 배당날. 27일 날까지 주식을 사야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고 자세한 증시 일정은 제가 톡방에다가 월간 일정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들어오셔야지 이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제 코스피 지수 전략,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증시 일정까지 알려주신데요. 추가로 이제 된 증시 일정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모두 다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더 좋은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